콧볼 축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콧볼이 너무 넓거나 벌어져 있거나 처져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콧볼 부분을 조직을 제거해 주거나 당겨줘 가지고 줄여주는 수술 방법들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절개를 해서 조직을 제거를 할 때 어느 범위까지 제거를 할 것인가 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가려지는 데에서 해결을 볼 것이냐, 가려지지 않는 바깥쪽까지 넘어가서 해결을 볼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흉터 때문에 그래요. 흉터가 이 안쪽만 제거를 했을 때는 생각보다 별로 티가 안 나요. 우리 코가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림자가 지는 부위이기도 하고 피부가 접히는 부위이기도 하다 보니까 안쪽만 절개했을 때 생각보다 흉터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들어서 보거나 여기를 벌려가지고 보면은 특히 초반에는 어느 정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서 많이 옅어집니다. 근데 외측까지 가게 되면은 흉터가 조금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되고, 이제 사전에 흉터가 얼만큼 남을 수 있을지 인지를 하고서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콧볼 축소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코 수술을 이제 전반적으로 하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같이 해야지 훨씬 시너지를 잘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나는 정말 다른 거는 다 마음에 드는데 콧볼이 너무 벌어져 있거나 콧구멍이 너무 큰 것, 요것만 교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콧볼 축소를 단독으로 하시는 것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절개를 하고 절개한 부위를 꼬매는 데 있어서 그거를 정말 촘촘하게, 그리고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꼬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처가 한번 벌어지게 되면은 흉터가 정말 심하게 남아요. 특히나 외측 절개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흉터가 남는 수술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혹시라도 벌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흉터가 생각보다 심하게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사의 스킬에 따라서 사실 흉터는 많이 좀 좌우되는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피부가 굉장히 두껍고 타이트한 경우에 흉터가 잘 남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콧볼 축소를 다시 한번 제거해보라 라고 제가 먼저 권유를 드리기도 합니다.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콧볼 축소를 하지 않아도 콧볼이 충분히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코끝을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코의 베이스가 꽤나 좁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콧볼 축소 안 하고 다 그렇게 그냥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거기에서 콧볼 축소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 혹은 코 수술을 하면서 콧볼 축소까지 하는 경우, 혹은 콧볼 축소 없이 코 수술만 하는 경우가 나뉘게 되는 건데요. 그거는 실제로 조직의 양이라던가 얼만큼 코끝을 높일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보고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 전이고 수술 후인데요. 콧볼 축소 안 한 케이스입니다. 보시면은 콧볼 축소를 안 했음에도 콧구멍의 경우도 옆으로 벌어져 있던 모양이 적절한 비율로 교정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가로 세로 폭이나 실제 콧볼 베이스의 너비 자체도 어느 정도 적절한 레벨까지 교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콧볼 축소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경우가 나는 코끝은 욕심 없어 하고 콧볼 축소만 단독으로 먼저 한 다음에 오게 되면은 조금 안타깝고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수술을 못 하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중간점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돼요. 너무 이제 코끝 높이만 생각하고 높이게 되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콧볼이 너무 좁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교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